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한다고 떴고요. 목소리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무도 말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는지 일단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잠시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끼고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잘 들리시는지 그거를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네, 잘 들려요. 지금 제가 이어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방송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없나? 지금 네 분 정도 네. 들어오셨는데. 잘 네.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까고 있네 제 4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침바입니다. 네. 오늘 아주 빅뉴스가 2개 있었죠. 네, 아주 큰 사건이었죠. 네. 먼저 이거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네네. 검찰이 그동안 박근혜 청와대가 밝혀왔던 그 행적 자체, 네. 그 비어있던 7시간에 대해서 밝혀왔던 것 자체가 조작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이건 참 뭐라고 비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쵸, 이제 자고 있었잖아요. 네, 자고 있는 것도 자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상황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런 보고 체계를 거스르고라도 뭐 깨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 깨울 생각도 안 했고, 이 밑에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또 자기네들은 대통령한테 이제 문책을 당할까봐 함부로 해경한테 네. 자료 달라고 요청하고. 네네. 이거는 좀 제정신이 있는 집단인지 이게. 사실 그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탄핵을 당한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자다가 일어나서 이미 지금 그 선박 자체가 거의 완전히 침몰해 있는 상황에서 횡설수설했던 부분들도 이제 다 드러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그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일어났을 때 네. 혹시 그때 이제 최순실을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냐라는 네. 의심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미용사를 기다렸다고 했던 네네. 그 미용사의 뭐 출입 시간, 뭐 도착 시간 이런 것도 그때도 그 미용사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청와대까지 몇 분이나 걸리냐 네. 이런 거 계산하면서 미용사를 추적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는 미용사가 아닌 최순실을 기다렸다가 최순실과 그 자기들이 청와대 집무실이라고 주장했던 네. 그 사저에서 7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는 네. 대책회의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게 이제 지휘 체계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구조 의지가 없었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사고로 받고 좀 안일하게, 그 다음에 박근혜만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그 밑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었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이런 거를 제대로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저는 그 7시간 회의 자체도 사실 그게 그만한 대형 사건이면 최순실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서도 저는 그 어떻게든 구조 계획을 세우고 이랬으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면. 네. 그런데 7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7시간 동안 배가 가라앉고 지금 물밑으로 배가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7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최순실과 했던 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저는 그게 절대 구조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거겠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회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미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해결의 의지라든지 어떤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게 되게 뭐 합당하죠. 예. 능력도 없었을 거고요. 네. 예. 완전 망가져 있었던 거죠. 진짜 답답한 얘기인데 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진짜 이거는 네.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박근혜의 뭐 기상 시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다른 엄청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뭐죠? 일주일 넘었죠. 2주 정도 2주 됐죠. 정도 됐죠. 예. 정봉주 성추행 사건. 네. 이게 지금 그 호텔에서 네. 카드 내역 발견되면서 네. 고소 취하했잖아요. 그 프레시안한테. 그렇죠. 그렇죠. 오늘 고소 취하하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번복했죠. 번복하고 지금 이제 자연인으로 가고 있다. 자연인이다. 자연이 뭔 잘못했는데 이게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연이 뭔 잘못했냐. 뭘 잘못만 하면 자연으로 돌아오냐. 지금 안희정도 지금 뭐 수원에 야산 있지 않아요? 거의 컨테이너 놓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옛날에 피해를 끼쳐? 손학규 씨도 톡을. 그렇죠. 토굴에 들어가시고.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또 어떻게 보자면 어울려요. 뭐 추종자분들이 봉도사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렇죠. 계룡산쯤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이제부터 도라도 닦으셔서 뭐. 예.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약꼼수를 이제 안 들어봤어요. 예. 그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봉주 보고는 봉도사 그러고 네. 김용민 보고는 또 김엄마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김어준한테 총수 그러고. 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가명으로 쓴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 저기 주기자는 주진우 기자는 네. 악마 기자 주기자 이거잖아요. 주기자를 주기자 그런 얘기로 막 불렀던 거죠. 낙곰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별명도 붙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때 불렀던 게 봉도사인데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추종자들이. 근데 이 정봉주 사건에서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이 정봉주 사건은 2주 정도 됐지만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네, 3회를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네. 4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 까고 있는 애도 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1회 방송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요일에 적이 없어요. 펑크를 낸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네. 방송이 잘려도 저희는 수요일마다 그럼요. 이렇게 프로 방송인들도 가끔 시간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 아마추어 뭐 네. 일각의 표현에 의하면 듣보잡 셋이서 네. 방송 시간을 단 한 번도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아마 제 칼럼 전에 그 미디어스라는 매체에서 이 지금 까꼬인의 삭제 사태를 최초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미디어스에 이어서 이제 미디어 오늘 뭐 이런 네. 거에서도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네. 시작은 미디어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처음으로 이 까고 있는 삭제 사태를 언론 기사로 실으면서 네. 각종 커뮤니티 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앞으로 한 1000개는 받지 않았을까? 도합 1000개 정도 걸요? 받겠죠. 예. 네. 세 샵 치면은 난 3,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악플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악플 받았다는 사람들이 힘들다 보통 호소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아니 뭐 실체도 없고 저런 말들 뭐 신경 쓸 필요 있나? 무시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당해보니까 네. 야 이거 좀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으로 네네. 좀 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악플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 후레아시 연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박정희 흉상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악플을 많이 받아봤는데 심지어 뭐 메시지나 이런 걸로도 많이 오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런 거 보면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심장이 좀 조마조마한 그런 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심정적으로. 저는
힘들긴 힘들었는데 뭐가 힘드냐면 사실 악플 받는 거는 진짜 옛날에 훨씬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별로 진짜 신경도 안 쓰는데 옛날에 받았던 악플이랑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내리다 보면은 그 악플 달고 있는 사람들이 꼭 노란 리본 달고 있고 아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요. 리멤버 맞아요. 4.16 예, 달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악플을 받고 있다는 게 힘든 거지. 그렇죠. 바로 악플 그거죠. 자체를 대처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전혀 힘들진 않았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힘든 악플은 진짜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한 부분을 콕콕콕 찍으면 네. 제가 막 미처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팩트 폭력을 당하면 팩폭을 당하면 예. 막 이러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댓글은 없었어. 제가 예. 악플이 막 달리길래 페이스북에다가 방송 내용이나 뭐 진행이나 아니면 팩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달라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받은 악플 중에 그걸 지적한 분은 딱 한 분 있었어요. 어떤 분이죠? 딱 한 분, 개 프사를 쓰신 분인데 그 누워있는 개. 네, 누워있는 개 프사를 쓰신 분인데 뭐 팩트 폭력을 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쵸. 네, 하지만 물론 쓸모가 네, 없었지만 쓸모없는 지적이 왜 없지만 쓸모 없었냐면은 그 전혀 논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가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의견을 얘기한 거, 우리는 사실관계다 우리 의견을 얘기한 건데 그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를 수 있죠. 네. 그거를 팩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의견은. 네.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더라고. 우리가 뭔가 불편하게 한 얘기들, 당사자들, 자기들이 당사자들도 아니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유시민도 당사자가 아니고, 아니죠. 예. 김어준도 아니고. 자기가 유시민도 아니고 김어준도 근데 아니고. 그 당사자인 것처럼 빙의 돼서 이거 팩트가 틀렸다라고 하는데 아니 의견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몰라. 네. 나랑 의견이 달라라고 얘기해야지. 팩트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방송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거 팩트 체크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별로 안 했어도 제작진이 그렇죠. 했죠. 아주 네. 섬세하게 네. 했죠. 예. 방송에 3시간 녹음했었나? 그렇죠. 그게 40분짜리로 나가고 네네. 50분짜리 나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 방송 우리가 그냥 날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난으로 1회 때 준비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유머 감각이라는 게 없으셔. 하도 진지하신 분들이라 네. 유머가 뭔지 몰라요. 제가 민족 정론지 조선일보라고 했다고. 아, 조선일보가 정말 민족 정론지라고 생각하면 조선일보 가서 방송을 하라고 저한테. 그렇죠, 예.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예, 저도 시켜만 주시면 합니다. 조선일보 가고. 조선일보 가서 할게요. 출연료 받고. 근데 거기가 뭐 민족 정론지라고 거기 가면 얘기했다고. 잘릴걸? 내가 일주일 만에 잘려봤잖아. 자, 어쨌든 예, 잘리는 것의 전문가들. 예. 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런 많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그래서 허프 포스트나 네. 나머지 다른 언론 매체도 지금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커뮤니티들로 막 퍼졌는데 네. 그 커뮤니티들에서 이제 저희 신상을 턴다거나 네. 그다음에 저희 페이스북 글들을 갈무리를 해가서 네. 이제 뭐 완전 쓰레기들이다. 네. 뭐 일배충과 다를 거 없다. 네. 네. 일배충과 다를 거 없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리돌림을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조리돌린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그 커뮤니티들의 반응이 오늘 이제 나왔던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에서도 사실 2주일 동안 똑같이 있었거든요. 정말 비슷하게 있었죠. 네. 네. 뭐 팩트 이런 거는 요만큼도 관심 없고 네. 그저 싫은 사람 네.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료 돌려보면서 네. 뭐 이거는 팩트가 틀렸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뇌내방송 막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 뭐 이런 걸 하는 게 요즘 우리가 소위 그냥 이제 뭐 어차피 잘렸으니까 네. 문박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서 그게 취미예요. 네. 걔네들은 이제 뭐 클리앙 이런 데 있죠. 그게 무슨 컴퓨터 원래 네, 커뮤니티고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거기서 컴퓨터 얘기 안 해요. 별 관심도 없는데. 네. 오늘의 유머. 오늘의 유머. 근데 이런데. 웃기긴 해요. 오늘의 유머가 진짜 웃기긴 해요. 그게 진짜 웃겼던 게 오늘 이제 정봉주가 그 고소 철회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잠수 타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오유로 좀 아까 들어가 봤더니 막 공유를 하면서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악수만 해도 미투를 하겠네 뭐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플러팅도 이제 연애도 못 하겠네. 네. 아니 그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지금 이 사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파악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저희 얘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게 네. 엠팍이었어요. 엠팍. MLB 파크. 네, MLB 파크가 이 정봉주 사건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를 터뜨렸던 곳인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서 기자 네. 사진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경과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쭉 만들다가 오늘 아침에 이불킥하고 있는 사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네, 이 커뮤니티들이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네, 우리 까는 거나 그 정몽주 사건을 실드 치는 거랑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네. 네. 이 사실 정몽주 사건은 피해자는 사실 요만큼도 관여하지 않고 그렇죠. 처음에 시작만 했던 네. 사건이고 그 2주 동안 있었던 이 수많은 공방과 뭐 2차 가해와 네. 모욕 그리고 뭐 팩트 체킹 뭐 이런 거 다 네. 그냥 네티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진술을 바꾼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바꿔진 채로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꾼 게 그 네티즌들이에요. 맞아요. 네, 바꾼 건 네티즌들인데 네티즌들이 왜 자기들이 바꿔놓고 피해자한테 왜 증언을 바꾸냐? 그 이게 무슨 뭐 실제 하냐, 뭐 이렇게 뭐 그쵸. 그다음에 왜 공개 안 하냐, 네. 그런 이제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60몇 명인가가 고소당하지 않습니까? 그쵸? 쓸데없는 엄한 사람 찍어가지고 찍었다가, 신상 그렇죠. 털었다가 60명 그거 나가고 그 여러분 안 칩니까 그게?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들에서 지금 정봉주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뤘던 언론사는 딱 거의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네. 그 프레시안하고 프레시안하고 프레시안이랑 한겨레. 한겨레 두 군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진중권 이제 진중권 씨가 이제 기사를 써갖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건 도저히 씻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시간도 안 이제 돼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안 내렸어요. 돼서. 내린 걸 가지고 진중권 씨가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레시안으로 프레시안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프레시안이 싣게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오마이뉴스를 욕하기도 조금 그래요. 왜냐면 네네. 지난번에 그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김정숙 씨라고 이제 표현했다가 한겨레는 문매를 맞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었고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는 뭐 대규모 절독 사태부터 시작해갖고 뭐 후원금 빼고 뭐 그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었죠. 뭐 광고 빼고 그리고 그 기자 신상이 막 털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또 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시사인 같은 경우는 줄여서 쓰면 큰일 나는 한국 남자 분노한 남자들. 네, 분노한 남자들 그거 썼다가 대규모 절독 사태에 예, 아예 예. 항의가 빗발치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언론이 어떤 사태나 어떤 사건을 두고선 쉽게 이거를 짚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예. 저는 이 언론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있어요. 예. 이명박이 언론 장악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낙공수 애들이 팟캐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막 얘기하면 눈치 보이고 방송사에도 눈치 보고 안 불러주니까. 그렇죠. 국민 TV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정권이나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은 국가가 하던 억압을 지금은 지금 이거를 완전히 무슨 네티즌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이 대중 권력이란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 권력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쯤 되면 그렇죠. 대중 권력이죠. 거의.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그만큼 힘이 세진 건데 그렇죠. 그걸 마치 이제 자기들이 갑질하는 것만 그 기분 나쁘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한 건데 자기들은 이게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안타깝게도 네. 어떤 언론의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는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파적 논리 안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이명박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이 그렇게 행사했던 거랑 이 그렇죠. 대중 권력이 행사했던 방식이 똑같은 건데 네. 그거는 데칼코마니 같은 거를 갖다가 이게 자기들이 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다른 쪽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자기만 정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사갖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까지 됐었던 책이 하나 있죠. 네, 80.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네, 정의란 무엇인가. 하지만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저는 안 샀어요. 알았어요? 저도 그거 읽었어요,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봤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를 정의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정의라는 게 얼마나 판단하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죠. 그렇죠. 강의 자료잖아요. 네, 원래. 근데 지금 자기들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정의로운 집단이야, 우리 편은 정의로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걸 과연 정의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깠더니 방송을 내려. 그래서 네. 저희가 4회에 바로 제목을 진영론리 특집으로 잡았습니다. 뚜둔. 박수.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오늘의 이슈였으니까 네. 정봉주 사건을 가지고 진영론리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네,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진영론리에 빠져서 지금까지 정봉주 사건에서 네. 어떤 2차 가해들이 일어났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존하는 인물이냐 피해자가 실존하는 실존하는 인물이냐? 자, 그런데 그거에까지 이르는 그 정봉주 추종자들 네, 저는 빠돌이라고 할게요. 그냥 빠돌이들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뭐냐면 네. 김어준 총수가 저번에 얘기했던 김어준 총수라고 하지 맙시다. 아니, 저 그 저는- 말이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좀 있으면 김어준 총수라고 부를 일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냥 막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불러주세요. 네, 뭐 흑화대잖아요. 흑화대 주인이시잖아요. 네, 지금 네. 흑화대. 네, 흑화대 주인이신데 그분이 미투가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그때는 네, 뭐 미투 폭로자들을 억압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그 빠돌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충분히 구분할 줄 안다 자기들은. 그렇죠. 자기들은 구분할 줄 알고 네, 미투가 공작에 이용되는 것을 이제 주의만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말이었다. 네, 이런 취지를 취지였다. 얘기한 얘기한 네. 거다라고 했어요. 네. 지들 입으로. 하지만 이번에 공작에 참여했죠. 네.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정봉주를 구하기 위한 공작에 참여했죠. 자, 공작도 정말 미투 폭로자가 뭐 공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기들이 했던 공작을 보면은 정말 국정원스러워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 그 해 지는 시간이 됐다 뭐 이런 거 친구를 만났더니 해가 지고 졌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친구 만난 곳이 일산이니까 여의도 호텔까지 몇 분이 걸리니까 네, 그때를 계산했을 때 해가 지는 걸 보려면 뭐 오후 3시 4시여야 된다. 이거 피해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봉주 빠돌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거 정봉주 빠돌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사실 좀 헷갈렸겠죠. 시간이나 날짜도 처음에 헷갈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네. 자기들끼리 3시랑 4시 사이에 그러면 그 호텔에서 레스토랑이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해보고 그 시간에 안 한대. 그런데 그 켄싱턴 호텔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렉싱턴 호텔로 이름 바꿨네. 그런 것들 자기들끼리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정봉주가 한 짓도 정말 공작스러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쌤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 원한이 없어요. 그 낙검수한테 우리가 비판을 했지만 그 그렇죠. 사람들이 네. 우리는 비판의 목적이 저거잖아요. 여론몰이로 기울어진 여론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비판이지. 그렇죠. 이 사람들을 뭐 돌림하거나 마녀사냥하는데 취미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 그렇게 팬덤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한마디 한마디가 좀 중요한데 그 왜 정봉주가 처음에 이렇게 폭로 나오고 바로 해명을 한 게 아니라 좀 며칠 있다가 하루 이틀 있었나요? 원래 네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네. 그걸 취소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었죠. 아,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까지가 정말 웃긴데 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네. 텀 동안 네티즌들이 뇌내망상을 막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정봉주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봉주가 아직 아무런 말이 없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떤가 싶었는데 그들이 먼저 뭔가 그렇죠. 이거 수작이다. 김어준 말이 맞네. 이거 공작이네. 이거 진보 우리
우리 편 이거 갈라놓으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아니,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여론몰이에 제가 정치 신세계라는 사실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때 방송을 하필이면 들었어요. 그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너무 웃긴 게 뭔 얘기를 하냐면 네. 자기들끼리 보는 찌라시가 있대요. 뭐 지들끼리요? 집권과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누구 폭로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게 도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예상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들으면서 네. 그 자기들이 그렇게 방송 몇십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함부로 이렇게 툭툭 던지면 네. 이걸 듣는 사람들 나는 빠돌이라고 할게요. 네. 지지자라고 할게요. 네. 그 지지자들이 공작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교시잖아 교시. 저는 더 웃긴 게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막 이제 뭐 호텔 레스토랑 시간이 몇 시네 뭐 홍대에서 얼마나 걸리나, 여기까지 네. 얼마나 걸리나 이런 거 계산하면서 자기들이 엄청 역시 우리는 네티즌 수사대야. 공작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는 머리 좋아. 팩트 체커야. 먹들 머리 너무 좋아. 우리는 진실만을 추구해. 이러면서 약간 자뻑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거. 자기들 엄청 대단하다고. 그걸 찾아낸 걸로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그렇죠.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 정치 신세계에서 했던 얘기도 저도 그 찌라시 봤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 자기들끼리만 보는 찌라시가 아니고 네, 인터넷 네. 다 돌아요. 네. 요즘에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는 거 다 돌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저도 그걸 봤는데 카톡으로 오고 막 그러니까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세 명이 안희정,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충남도지사 후보 사퇴하신 박수창 네네네. 전, 네.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세 명이었어요. 네. 아, 근데 그게 이미 안희정 지사는 터지고 네. 터진 다음이고 그 박 예비 후보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 구설이 있을 것이다. 네. 실제로 두 개가 다 터졌잖아요. 네. 네. 그 정봉주가 그 다음에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찌라시를 보고 네. 찌라시를 봤을 때 이 찌라시에서 이미 이게 터질 거라는 거 알았다고 하면 네. 그거는 이미 안희정 터졌죠. 박 예비 후보 터졌죠. 그러면 정봉주 건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안희정은 실제였잖아요. 아니, 물어봤어야 되죠. 이거는 지지자라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있잖아. 막 답안지 다 보고 예습 다 했어요. 네. 어떤 학생이 네. 시험 쳤는데 빵점 맞은 애야. 예습 다 열심히 해놓고 아니 이미 지들은 그 정보를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머리 굴릴 게 아니라 안희정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교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또 하나 있죠. 이번에 안희정 지지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폭로되고 터지자마자 보여줬던 행동들은 나요. 정봉주 지지자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최악이죠, 맞아요. 최악.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정봉주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까 반응들을 보니까 정봉주가 이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몇 가지 반응들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실망했다. 네. 실망했다. 제일 정상적인 네. 사람들이죠. 그나마 실망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아직 성추행은 한 거 아니다. 키스 시 네. 실패. 키스 시도 실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원래 정봉주 안 좋아했다. 그렇죠. 정봉주. 내가 원래 정봉주랑 김호준이랑 친한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가가 의혹이 불거졌다가 이게 드러나면은 그때 자기가 왜 비판적 지지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보고 뭔가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우리가 청와대 청원했으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네. 완전 사실관계 다 틀리고 지들이 지금 거의 엉망진창 만들 거잖아요. 네. 이 정도쯤 했으면 이 정도 급이면은 한 6개월 동안 네. 접속 금지. 인터넷 접속 금지. 그러니까 아주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잔인하고. 그렇죠. 네. 이 정도 급이면 6개월. 조금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한 달씩 이렇게. 아니 하고. 부루마블에도 무인도가 있는데 좀 댓글란에 댓글 쓰기 사실관계 나올 금지 때 이런 거 있잖아. 사실관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죠. 이런 거는 네. 한 3일. 그런 건 3일. 그 정도는 그런데 무슨 피해자가 실존하냐느니 꽃뱀이냐느니 이딴 소리 하는 그 거는 사람들 댓글 못 쓰게 못 해야 돼. 쓰게 하고 그러니까 보기만 이게- 하는 거야. 열받게 이게- 터지게. 심한 거 쓴 사람들은 1년, 2년씩 가야 돼, 이거.
아니 여기에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2회 방송에서 김용민은 언론인도 아니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서 막 네. 다른 사람들 깠잖아요. 근데 김용민 깠다고 지금 방송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용민이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차단돼갖고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탁해갖고 그랬더니 김용민입니다. 전봉주 전 의원 관련해 그간 공격적으로 쓴 글들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었지요. 저나 그 언론들이나 정봉주 전 의원이나 낮 12시에서 5시 사이에 정 전 의원의 행적에 집중한 가운데 벌어진 논란인 점, 저는 그 시간에 정 전 의원이 여의도에 간 사실이 없다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확신한 점, 그래서 무책임한 의혹을 생성해 정 전 의원을 성추행범으로 엮으려 혈안이 된 언론에 대한 질타를 한 점을 이제 와서 이야기해봐야 지금 국면에서 누구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 결국 이 얘기잖아. 나 의리 있지? 네. 멋있지? 그리고서 마지막이 더 가관이요. 제 글로 인해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저는 정 전 의원과 함께 도를 맡겠습니다. 정 전 의원에게 결과적으로 기운 글을 쓸 때 이미 각오한 바입니다. 이게 각오를 했다니까 한 가열차에 까볼까요? 그러면 프로그램 폐지하세요. 네. 김용민, 당신 그 프로그램 하차하세요. 하차하세요. 자연인 네. 거야지. 네, 돌 같이 맞는 그냥, 것보다는 돌 맞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하차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요. 돌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근데 우리 그리고 그러지 말자. 네. 뭐 걔네 없애고 뭐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아마추어긴 하지만 네. 같은 동료 방송인으로서 직업 그래. 있잖아요. 동업자 의식이 있잖아요. 동업자 의식으로. 이것도 약간 진영론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어떤 집단 이기주의, 직업 이기주의 뭐 이런 또 식으로. 방송에서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방송을 없애요 그래.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블랙하우스가 저는 훨씬 김용민도 훨씬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큰 문제죠. 저는 그래도 블랙하우스도 폐지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 블랙하우스 왜? 같은 경우는 SBS에서 그런 것 같아요. SBS에서 이번에 한 실험을 해본 거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뭔가 판단, 시사를 읽어내는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대통령도 더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으니까 김용민을 한번 우리 공중파로 한번 내보내보자 라는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망한 거예요. 이 실험은 완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실험은 망한 거예요. 왜냐면 크게 반성해야죠. 네,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음모론이 없으면은 방송 자체를 할 수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극적인 뭔가가 없으면은 황우석 사태 때도 황우석 거기 붙어갖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황우석에 대한 뭔가 이렇게 추궁을 하고 진실을 캐묻던 모든 언론들은 다 싸잡아서 저 새끼들 찌라시라고. 찌라시라고 찌라시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 보고 네. 기레기라고. 네. 저는 그것도 정말 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진영 논리가 얼마나 심하냐면 네. 저희가 이제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음모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네. 뭐 질러놓고 책임을 안 진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렇게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것 중에 사실로 드러난 것도 많다. 물론 있죠. 뭐 댓글 부대 같은 거. 댓글 부대. 근데 그때 우리도 일반 네티즌들도 다 있었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스 문제 이거 저는 끝까지 추측한 거 저는 이거 주진우 기자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도 김어준이 지금 음모론을 민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 저도 10년 동안 음모론 아무나 터트리다 보면 3개는 맞출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모론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그럼 김어준이 틀린 음모론 하나씩 해볼까요? 네. 황우석 네. 황우석 사태 틀렸죠? 대박 네. 사건 틀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타블로 때도 혹시 뭐 편들고 그랬어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심영래를 편든 적은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팩트 체킹이나 음모론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수개표. 더플랜. 네. 네.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고. 잠수함 충돌선 밀었던 네.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세월호 다큐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지금 그게 얘네들이 그거를 다큐를 알진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결과를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과를 갖다 이상훈 기자도 그렇고 보면은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그 어떤 조건들이나 증거들을 껴 맞추는데 네. 이게 어떻게 다큐예요? 이거는 조작이지. 조작이죠. 아 그리고 잠수함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사건 터지면 잠수하잖아요. 잠수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안함 때도 잠수함 충돌했다고 미국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잠수함 와가지고 미군이랑 훈련하다가 부딪혔다 그랬죠. 그때 그랬었죠.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나서 저는 그것도 진짜 저는 세월호 사건 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 가지고 그런 것도 이거는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입조심해야죠. 입조심을 해야죠. 가장 왜 내 아들과 자녀들, 그 가족들이 죽었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유가족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월호라서 더 알려줘야 되고 천안함이라서 덜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가족이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친 거예요. 그걸 장난질 쳤다고 생각을 안 해. 이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방에 이렇게 누워서 세상을 다 보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누워갖고 저기 잠수함 있었어 하고 이렇게 예지를 하고 아니 이런 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요. 자기의 타로 카드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타진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와티컴스 아니야? 이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 타진요 같은 놈들이라고 저희 보고. 네. 우리가? 네, 우리가 왜냐면은 이 정몽주 사건 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 정몽주가 해명하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네 해명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또 안 맞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의혹을 붙여간다고 저희 보고 타진요 같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누가 타진요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타진요 지금 SBS 그 흑화대에 앉아 계세요. 흑화대에. 아니 저는 이건 좀 그 뉴스 자체를 다루는 김어준의 어떤 뭐랄까 감각이라든지 그 태도가 되게 우스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뉴스 공장이라는 걸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하죠. 네. 뉴스가 어떻게 공장에서 나옵니까? 공장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원재료를 가지고 그 가공해서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갖고 그 유통시키고 소비시키는 건데 어떻게 뉴스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근데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 말인데 김어준이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김어준이 하는 것들은 그렇게 뉴스를 가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선 그 뉴스가 팔리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뉴스 공장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뉴스 공작이죠. 그쵸. 뉴스 공작이고 저는 그리고 사실 김어준 씨를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김어준 씨가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어쨌든 진행 능력 이런 거는 발음이 구리긴 하지만 진행 능력도 있고 저는 옛날에 전 낙곰수를 그래도 좀 들었거든요. 낙곰수에 수많은 음모론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음모론이라는 게 횡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 당시 정부에서는 워낙 많은 정보를 감추고 있었으니까 이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짜맞추다 보니까 빈 곳에 음모론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음모론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확실히 해줘야 돼요. 정부가 정보를 공개 안 하고 숨기는 거 잘못됐죠. 네. 그 빈 곳을 지멋대로 끼워 맞추는 것도 그만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긴 게 이 낙곰수 지지자들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갖다가 몰락시킨 주인공으로 낙곰수를 꼽잖아요. 네. 정보 공개 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도 네. 그 탄압 속에서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합법적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애를 썼고 언론사 기자들도 그 탄압 속에서도 되게 애를 썼고 결국 사실은 정권 교체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우리가 지금 아까 방송 전에 시작했던 박근혜 7시간을 밝혀내는 가장 큰 그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개인에게 돌아가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 공을 갖다가 개인한테 그 감투를 주고 너네는 영웅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영웅주의가 좀 심한 나라긴 하죠.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거나 영웅 한 명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거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 분위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바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억압돼 있었는데 문재인이라는 대망의 혁명 전사 영웅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주실 네. 거다, 바꿔 주실 거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방으로 나타나는 건데 네. 그러시면 북한 가세요. 아니 북한도 좀 달라지고 있던데. 근데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이 지금 어떤 열성 지지자들이 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정권에 다 해로울 것 같아요. 아니 그 박사모 분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박정희에 대한 어떤 그 향수를 가지고서 아직도 태극기 들고 있는 것과 지금 왜냐면 거기엔 그 비판이 없잖아요. 네. 네, 박정희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잖아요. 무비판적 지지잖아요. 그 무비판적 지지 자체가 지금 그 지지자 대상만 바뀔 뿐이지 네. 그 태도가 똑같다는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는 이 태극기 부대 네. 분들이 지금 태극기 들고 하시잖아요. 네. 좀 있으면은 이 문구로 소리라고 하죠. 아 문구의 오소리. 문구로 예. 소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 UBC 그 홈페이지에서 파는 굿즈 들고 네. 텀블러랑 머그컵 들고 텀블러랑 머그컵 들고 한번 나오실 것 같아요. 한 30년 뒤에. 30년 뒤에 그 노래 부르겠죠. 무슨 뭐 동지가라든지 그리고 이게 몰아치는 이러면서 이게 정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신뢰가 있습니다. 이 그 태극기 부대 분들이 박정희만 빠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승만을 같이 이승만, 이승만과 박정희 엮어서 네. 전두환 이렇게 해갖고 쭉 네. 빨고 계시잖아요. 자 팩트 체킹을 하자면 박정희는 이승만을 역적으로 만든 그렇죠. 사람, 장본인이에요. 장본인이에요. 예. 박정희는 이승만을 정말 싫어했단 말이에요. 박정희는 이승만을 그 독재자라고 그렇죠. 자기가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을 독재에서 구해주려고 그렇죠. 했는데 4.19가 터져서 아씨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쿠데타를 원래는 그 4.19 무렵에 계획을 했었는데 4.19가 터지는 바람에 그 자기네가 이듬해로 미뤘잖아요. 그렇죠. 웃긴 게 박정희가 처음 집권했을 때 되게 인기가 있었던 걸로 이제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나와요. 실제로 그렇죠. 있었죠. 네. 왜냐면 화끈했잖아요. 이제 뭐 바꾸고 막 그 그렇게. 최인규 같은 내무장관 이제 네.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던 사람 있잖아요. 바로 사형시켜버리고. 네. 그렇죠. 정치 깡패 그다음에 그 경무청에서 그거 저희 시위대한테 총 쏜 사람 색출해갖고 또 사형시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시스를 대중이 느끼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삼성계엄했어. 이거 정신분열증이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가 독재를 타도하려고 쿠데타까지 일으켜갖고 저 집권을 한 다음에는 자기가 독재라는 이 정신분열적인 대통령이 지금 박정희 신처럼 이렇게 박정희 이후에 또 전두환까지 나오고. 네. 그런데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문재인은 지금 영구 집권해주길 바라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걸 바라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지. 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일단 국정 철학이 확실해요. 그리고 일단 그 국정 철학 자체가 문바들 별로 안 좋아할 국정 철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까 그 태극기 부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이승만과 박정희를 동시에 빤다는 거는 정상적인 생각과 그렇죠. 역사관을 가지고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데 네. 그 둘은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은 가능해요. 네. 왜냐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진영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오. 네. 탁월한 얘기다. 네. 왜냐면 네. 적이 있고 내 진영에 대한 논리가 있으면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이랑 박정희를 추종하는 사람이 완전히 겹치진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박정희는 좋은데 이승만은 싫어. 그렇죠. 네. 이승만은 좋은데 박정희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다 덮고 묶어야. 같이 묶을 네. 수 있는 게 진영 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이 뭉쳤다가 혹시 우리랑 다른 목소리 내부에서 내면은 억압하거나 쫓아내고 다시 적이랑 같이 묶어버리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 그거 지금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열성 지지자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 따라하는 건 아니고 네. 원래 그런 그 논리,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쩌면은 한국인의 DNA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 약간 우생학적인 발언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나치스러운 발언이셨어요. 아니 그것이 시대 아니라 저거 뭐 소론 뭐 이거 가려고 여기까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할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자랐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구분짓고 네 편 내 편 하고 뭔가를 이렇게
딱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까? 아니면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진영 논리라는 게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냥 네.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충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김용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적인 네. 글을 올렸고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런 블랙하우스가 네. 없었으니까 이 김어준은 페이스북을 안 하잖아요. 네. 그 블랙하우스 방송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 블랙하우스에서 그 사진 780장이라고 했죠. 780장을 받아가지고 한 짓거리 자체가 진영 논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피해를 고발한 여성분이 뭐 태극기 부대라거나 새누리당 지지자,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도 일단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저는 이건 의도적으로 네, 정말 의도적으로. 이거는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그 당시 시간대 사진만 있거나 네. 아니면 알리바이 말씀을 드린 거를 네. 그 어떤 나머지 것들 물량으로 네. 쏟아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로 진실을 가리려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블랙하우스에서 했던 짓은 저는 이 페이스북에서 어저께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저께 그 피해 여성분이 자기가 피해당한 시간을 찾아가지고 네. 공개를 하셨잖아요. 오후 5시 30분 네. 37분이 마지막으로 찍은 셀카 사진이었죠. 그거를 저는 블랙하우스 쪽에서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780장을 정봉주의 말에 따르면 780장이 정말 분단위로 다 사진을 찍은 거고, 네. 그러면 첫 사진이랑 마지막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러면 그 780장을 전부 받았다고 하면 그 사진 중에 정봉주 의원이 병원에 방문한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병원에 방문한 시간이 언제냐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던 쟁점이 되는 그 시간대였죠.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오후 2시냐 네. 아니면 그 이후 시간이냐가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네티즌들, 네. 빠돌이들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네. 사진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메타 데이터를 보고 그 사진 찍힌 시간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설마 780장 중에 병원 사진을 안 받겠어요? 그게 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사진을 확인을 해봤더니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이 주장했던 모든 시간대가 다 모든 시간대가 다 네, 틀어지는 다 거죠. 틀어집니다. 그리고 민국파의 증언이었던 병원을 갔다 와서 호텔을 갔다. 이 증언도 신빙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민국당은 네. 자기 시간을 기억을 못했지만 그렇죠. 그 정황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빼놓고 블랙하우스에서 뭐 쟁점이 되는 시간이 1시에서 2시까지여서 그 시간만 사진을 체킹을 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희대의 사건인 게, 우리가 팩트 중심주의를 갖다가 좀 불신하는 게 아니라 팩트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네. 이걸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가 가리는 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팩트로 가리는. 그렇죠. 누군가가 만약에 승근 씨가 만석 씨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검색하면 나와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연관 검색어에 네, 까무인네를 네, 검색하면 네이버 연관 검색에 실명이 다 나와요. 권용득, 이승근, 최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네이버에 네. 등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팩트를 누가 제시하냐에 따라서 진실이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팩트 중심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팩트하고 사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객관적인 게 아니죠. 이런 네. 거죠. 이건 옛날에 대공분실이나 이런 데서 야 너 여기 학생 때 뭐 어디 무슨 MT 갔던 사진들 갖다가 우선 너 얘랑 친하잖아. 너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사진 가지고선 사진을 찍었다는 이 팩트를 가지고서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매몰시켜버리는 거랑 똑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뭔가 그 정봉주 의원이 뭐 성추행했고 안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네. 미투 운동을 갖다가 완전히 좀 국면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동작으로 네, 만들어버리고. 네. 그리고 네, 네. 제일 최악인 거는 미투 가해자들한테 그런 자기들이 얘기하는 팩트 체킹을 피해자들이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안 믿도록 아, 만들어. 그렇죠. 당사자가 하게 네, 만드는 네, 거죠. 네. 당사자가 야 너 그러면 그걸 증명해봐. 네. 뭐 이렇게 쓰다듬었어. 어떻게 쓰다듬었어? 뽀뽀 어떻게 했지? 뭐 이렇게 막 증명하라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얼굴을 실명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죠. 자기 본인의 얼굴을 내세우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을 수 없다. 미투의 본질을 흐리는 거야라고 불순한 얘기하잖아요. 막 근데 그런 그거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정의라는 거를 마치 그 정의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맞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 그러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빠돌이 분들은 저희 지지자가 아니고 저희 청취자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말고 저기 지금 오유나 뭐 MLB 파크나 엠팍이나 뭐 루리앱 뭐 이런 루리웹 그다음에 뭐 딴지 뭐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시베가 계신 나르고 분들,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는 뭐 김어준이나 정봉주나 뭐 이런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팬덤 이용한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팬덤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실명을 밝히면 그 사람한테 좀 위해 갈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프레시한 기자 한 분이 이제 포스팅을 하는 걸 봤어요.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을 소비하는 방식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사교육의 사교육이 창궐하면서 벌어진 폐해 같다 이런 식으로 가설 같은 걸 쓰는데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학 학원 가면 수학 개념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깨우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요령을 가르쳐주잖아요. 푸는 요령. 그러니까 이게 빨리 풀고 많이 풀고 쉽게 푸는 걸 가르쳐주지 이 개념이 뭔지는 안 가르쳐. 저걸 공부하게 만들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언론을 소비할 때 얘네들이 언론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선성적일 수도 있고 먹고 살아야지. 뭐 정론직필하는 언론이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언론을 소비하는 우리 자세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몇 줄 요약 안 해주면은 세 줄 요약 안 해주면 내용도 모르고 기사도 안 읽어요. 제 생각에 제가 허핑턴 포스트, 허프 포스트에다 쓴 칼럼 있잖아요. 보이저 관련지여갖고 있는데 그거 읽어보신 분들은 상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길었어요? 너무 저는 그것도 문제고 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소비하지 못하냐 생각해봤는데 저희한테 와서 비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까고 있는 비판하셨던 분들 보면은 유머 감각이라고는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민족정론지 조선일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민족정론지란 얘기냐. 그리고 제가 원래 제 그 페이스북 그 소개를 보면은 2016년에 윤서인한테 귀요미로 인증받았다고 써있어요. 윤서인이랑 친하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진지하려면 정말 성실하게 진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정말 성실하게 팩트 체킹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팩트 체킹할 능력도 안 돼요. 제가 그 2가지 정도 이 팩트 체킹 386들이 팩트 체킹이 실패한 걸 써드렸었는데 배현진에 관련된 거. 배현진은 뉴스데스크에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 이 팩트로 체킹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검색만 해봐도 나와요. 배현진 딱 치면 뉴스데스크 근무했던 경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저께 그 정봉주 사건 피해자분이 그 기자회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빠돌이 분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시간에는 이미 해가 다 졌다. 12월 크리스마스 일본 시간 같은 5시 그 정도면 5시 정도면 해가 다 진다. 깜깜하다. 제가 그래갖고 천문연구원 가가지고 찾아봤어요. 몇 시 해가 지는지 17시인가 저녁 오후 5시죠. 오후 5시 17분부터 거의 6시 넘어서까지 해가 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가 점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봐라 일몰 시간이 5시 17분이지 않냐 라고 해서 깜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체크를 하신 거지. 찾아보신 거예요. 일몰 시간 15시 17분 이렇게. 그런데 해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퇴근 딱 하면서 칼퇴근 하듯이. 그게 이 성실하지 못한 진지함인 거예요. 일몰 같은 걸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하셨나 보다.
항상 예, 항상 이 페이스북이랑 커뮤니티 게시판만 보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그 하늘도 좀 보고 사시고 네, 그러셔야 하늘도 돼요.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일몰 시간이 일기도 좀 써보시고. 도시랑 산이랑 바다에서 다 다르다는 것도 근데 그분들이 유머 감각을 아주 있는 힘껏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뭐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저도 뭐 메가라냐 이런 소리 들을 텐데 여혐할 때요. 아 여혐할 때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박근혜를 갖다가 이제 성적으로 뭐 소비하고. 가령 이번에 왜 배현진이라든지 나경원을 비난하는 거 보면은 가관도 아니에요. 네, 그 장난 아니죠. 너는 이제 뭐 입에 담기 어려워. 뭐 한물 갔으니까 네. 뭐 긴장되니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해서 그걸 굉장히 성적으로 소비하고 그걸 유머라고 그걸 유머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그걸 좀 진지충 네. 모르면서 뭐 재미가 없는데 선빈이 뭐니 그러고 있고. 예. 진지한 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개그잖아요. 약간 레벨 낮은 개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런 여성을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때는 마음껏 유머를 하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진지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뭐였죠? 귀염이 윤서인이 귀엽다고 이런 거는 못 받아들이는 게 그런 제가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윤서인을 너무 놀려가지고 윤서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유 귀엽네 이 자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신승리하고 가셨어요. 아이고 귀여운데 차단을 하셨어. 네. 아이고 제 타임라인까지 오셔가지고 아 승근이 귀엽네 차단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윤서인스러운 반응이었는데 그냥 저한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빡치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까고 있네라는 이 방송 자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이 컨셉이 뭐였냐면 아시지만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정치나 시사나 문화나 영화 얘기 같은 거를 방송으로 옮겨보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하는 말들이 문제가 없도록. 예. 듣고 보니 저 새끼들 무슨 뭐 얘기하는 게 술자리에서는 할 것 같은 말투로 하는데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고 이게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나쁘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를 찾아봐도 문제가 안 나오고 왜냐면 우리는 맞는 말만 하니까 그게 컨셉이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이게 삭제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분 나쁨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386 같다. 그 다음에 김어준 같다, 김용민 같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걸 지금 딱 보면은 오늘도 이런 작금의 이 사태들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본인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번 일을 몸으로 겪었잖아요. 직접 네,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진영 논리를 좀 밖에서 봤다면은 지금은 내부에서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본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겪다 보니까 내부에서 겪을 때는 좀 확신 같은 게 드는 게 있어요. 이게 진영 논리의 본질이 좀 미성숙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어른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도 성숙하지 못한 어떤 가령 이거 우리가 까고 있는 애 같은 경우도 방송을 자기네들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기획을. 그렇죠. 그러다가 이해 만에 아이고 기분 나쁘다고 쓴 거잖아요. 이건 성숙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마찬가지로 정봉주 같은 경우도요. 개수작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네. 개수작이고 개망신으로 끝나고 오히려 정직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차라리 네. 그렇게라도.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여론몰이로 덮어버리려고 온갖 꼼수 다 쓰고 나는 다 꼼수 출신이 아닐까 봐 꼼수만 다 써 이 사람들이 팩트 막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태도들이 미성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정봉주가 하는 실수 같은 경우는 물론 유부남이었으니까 쓰레기 같은 행동이긴 했지만 이게 진짜 인격이 파탄나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분한테는 굉장히 큰 당사자,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있겠죠. 피해지만 이 정치인으로서의 정봉주를 놓고 보자면 그때 그냥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인기에 취해서 네, 잠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정한 사과하겠습니다. 반성하고 네. 있습니다. 그 피해자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하고 뭐 도의적으로 사퇴를 하든지 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고선 정말 이 사람이
좀 변했구나. 반성하고 있구나. 네, 그게 보였다라는 어떤 판단이 대중들로부터 설 때는 그러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네, 기회를 주자. 그럴 수도 있을지도 있었을 것 몰라요. 같은데 네, 네. 왜냐면 그건 이미 옛날 일이긴 옛날 일이니까 네. 나는 지금 바뀌었다. 내가 지금 반성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봉주가 했던 행동들은 자기 팬덤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무마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정봉주가 정말 기억이 안 났다는 말도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7년 전 일을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하냐고 천재냐 뭐 피해자가 무슨 천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남자거든요. 그분들 군대 전역하고 예? 지금 10년 지나고 그래도 군대에서 있었던 일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그날의 디테일한 거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뽑아내면서 그러면서 무슨 7년 전 일 가지고 무슨 뭐 그거를 기억하는 게 더 웃기는 일이야. 그리고 요즘 세대는 디지털 세대예요. 여러분들 그 빠돌이들처럼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거였는데 네. 제가 그건 썼어요. 정봉주 의원의 네. 그 호텔 방문을 네. 정봉주 의원이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호텔 자체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그 12월 23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만 합시다. 네.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정봉주 씨뿐만 아니라 정봉주 이제 씨죠. 정봉주 씨뿐만이 아니라 무슨 지금 사실 뭐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고 수가 피해했죠. 네. 뭐 다 근데 그게 한 번만 했던 일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한 번만 했든 두 번만 했든 그건 네. 안 중요한데 이 여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여론을 바꾸냐면 이제 처음 폭로가 터졌을 때 그 다음날 추가 폭로가 없으니까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가 무조건 피해자의 증언을 믿자. 피해자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적극 개입해서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 내놔라 이러고 앉았으니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먼저 안 받아본 증거를 지들이 왜 받아보려고 그래요? 피해자한테 그걸 막 다 증명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고소고발을 안 해보셔서 모르나 본데 고발하면 피해자가 증거를 내놓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검찰이 알아서 해준다고요. 우리는 뭐 네티즌 수사대한테 수사권 있어.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네티즌 수사대에 수사권 주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증거는 증거 타령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증거를 봐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란 말은 청취자한테 그분들은 그걸 받아도 뭐 증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보셨잖아요. 일몰 해가 아까 딱 떨어지는 줄 아시는 분들인데. 수학 얘기, 수학 문제 뭐 이런 거 나와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잉크병을 쏟았다. 근데 여기에 이만큼이 지워졌다. 그걸 뭐 채우시오. 뭐 거기에 있었던 수식을 뭐 찾아내시오. 그러면은 그 식을 찾는 게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네. 여기 이 식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잉크를 쏟았네. 여기 숫자가 없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 풀 생각이 아예 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 까고 있네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그 빠라고 불리는 분들이 여론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 여론 환경,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여론 환경을 완전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을 비웃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능력 안 되고 뭐 이런 거 웃자고 한 얘기고 원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어쨌든 이것도 진영 논리 특집이라서 제가 진영 논리에 빠진 걸 수도 있는데 자꾸 멍청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공격을 해요. 그걸로. 반대쪽에서 내가 만약에 여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안티페미니스트다. 할 수 있어요. 여성주의 싫어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똑똑하게 해야 돼요. 똑똑하게. 그렇죠. 멍청한 소리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한테 비리미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딱 그 꼴이죠. 정봉주 의원을 실드치기 위해서 멍청한 소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정봉주 지지자들, 낙곰수 팬들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맹목적인 사람들이다.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보고 전화번호를 봤는데 중단했어요. 뭐였냐면 지방선거 설문조사 번호였어요. 쓰레기같이. 다시 된 거예요? 다시 해야 되네. 곧 다시 시작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동으로 다시 시작될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방선거 설문조사 전화가 계속 와요 요즘에 저한테. 이거 만성식 폰으로 찍고 있는 거라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진영 논리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반대 진영에게 빌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되게 재밌는 이것도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게 트럼프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가 폭로돼갖고 네. 그게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웃기게 거기는 지지율이 반등했대요. 트럼프 지지율이. 맞아요. 근데 이게 그거는 뭘 좀 방증하냐면 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도덕성에 아무 기대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낙곰수는 네. 뭘 팔았냐? 정의를 팔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렇죠. 불의와 싸우는 자기 자신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멋진 불의와 싸우는 멋진 자기 자신, 거대 권력과 싸우는 이 호롤단신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비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갖다가 네. 팔아놓고는 이제는 그 자신들의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다시 음모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옳은 소리를 하네, 뭐 낙곰수 멤버들이 얼마나 잘못했네, 우리가 그러니까 낙곰수 멤버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옳으네 이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사실. 원래 그렇죠. 왜냐면 네. 모든 지금까지의 지배자들이라든가 네. 국가라든가 네. 어떤 조직이든 안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던 조직이 잘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그리고 없죠. 그게 이번에 터진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나중에 찾아보실 국민TV 조합원분들이나 네. 뭐 낙곰수 지지자분들이나 네. 각종 커뮤니티에서 문바지 타고 계시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까보인네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분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까고 있네 이 폐지 이 사태, 전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뭐 조금 더 양보를 할 수 없는 게 어떤 하나의 일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도저히 뭐 이렇게 양보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갖고 쟤네 때려, 쟤네 찢어, 쟤네 입 막아 그러면은 거기가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어떤 선례가 되는 거죠.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뉴스는 한겨레 갔잖아요. 시사인 절독 사태 때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부표처럼 이렇게 남아갖고 결국에 그걸 밟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언론의 정말 마지막 모습이 남을 것 같아요. 심리적 위축. 아니 그러니까 예. 내가 메시지로도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왜 이거 얘네랑 왜 이러고 있지? 이러다가 아니야. 이건 가치가 있어. 네. 이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또 막 조이돌림 당하면은 근데 또 왜 이러고 있지? 또 왜 이러고 있지? 이게 하루에 한 수십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게 좀 사실은 마냥 즐겁진 않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 방송 보고 신나 보이시던데요. 뭐 그러니까요. 관심 좋으시겠어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그냥 녹음 방송 그냥 편하게 우리 익명을 왜 썼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명을 유명한 쓴 게 게 아니라 되게 안 안 까이고 싶어서 익명을 썼는데 네. 자기들이 다 잘라니까 우리가 이제 틀어막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유명해지고 뭐 신나 보이고 뭐 신나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비아냥 걸리시던 분들 꽤 있는데 그 싸움은 유쾌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네. 싸움은 신나 보이면 어떻습니까? 네, 뭐 신나게 네. 싸울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어제 홈쇼핑 방송 올리고 그럼요. 하나 팬들도 야구 경기 볼 때 신나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다운폴 몰락 그 히틀러 그 패러디 그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아예 싸움은 신나게 해야죠. 근데 싸움은 신나고 유쾌하게 하되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그럼요. 저희를 비판을 하실 거면 저희 방송의 내용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팩트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그게 부분? 저 때문인데. 아니 그거 말고 그 어제 그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국민 TV에 잘렸잖아요. 네. 네.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잘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그 네, 친구는 네. 자기가 잘린 거를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우리가 잘린 거 보고 나도 잘렸다. 나도 잘렸다. 미투. 막 욕하고 싶은데 네. 참았었다. 미투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제가 밑에 위드유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지적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가볍게 소비되면은 지금 백래 씨도 지금 뭐 미투 있죠, 운동 네. 막 이렇게 뭐 미투 운동 뭐 순수한 미투 운동 걸러내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을 준다. 이거 네. 우리 까고 있는 방송은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문제 제기한 거는 아니었. 그러니까 네. 저한테 이 까고 있네란 방송이 우리가 깔 때 까더라도 네. 뭐 우리가 까이지 않기 위해서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까일 수 있는 부분들은 까여도 마땅하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사과할 일이 아니고 그분한테 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그렇죠. 그 네. 지적을 해서도 그러니까 고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의하겠다고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네. 그 저희도 네, 저희도 그 부분으로 혹시 불쾌하신 분이 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적 많이 해주세요 보니까. 네. 네. 우리가 뭔가 야 너네 그 386이나 그 윗세대의 부조리를 까는 애들이 왜 너네가 그걸 담냐 이럴 때는 사정없이 까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거 까주세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네. 예. 까고 있네 이거 하나 만드세요. 네. 까고 있네. 이런 거 만드셔도 네. 되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페이스북에서도 제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네. 지적 좀 해달라고. 네.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그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부당한 저희가 언론인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언론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방송이라는 걸 처음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걸 진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2회 만에 그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절차도 없이 잘라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측에 하루빨리 방송을 복구시켜달라. 이게 자른 방식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정봉주 사태랑 되게 닮은 꼴이란 게 네. 피해자가 정봉주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자가 그 팬덤들이 피해자한테 피해자 탓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너 네. 정체가 뭐냐? 너 왜 실명 공개 안 하냐? 너 우리가 팩트를 확인해 봤더니 뭐 그런 거 없더라. 뭐 호텔이 없었다. 네. 이런 소리를 하고 뭐 레스토랑이 없었다. 카페였다. 뭐 이러고 막.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방송이 일방적으로 없어진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야 너네 방송 내용 그게 뭐냐? 재미가 너 없다.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 재미없는 건 사실이어서 뭐라고 할 수가 근데 없어요. 야, 진짜 이거는 뭐 팩트 폭력은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와가지고 안출석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사상 검증하고 인성 사상 검증하고 아니 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국민 TV에 있는 분들은 또 다 사상 검증 한 번씩 합시다.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밑에다가 뭐 할까요? 누구 사진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볼까요? 조금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다 미성숙한 채로 이게 지금 국민 TV 이사회랑 노조가 이렇게 지금 머리 싸매고 며칠째 회의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저희가 적절한 절차랑 그 근거가 있었으면은 왜 방송이 삭제됐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 이유를 전혀 답이 없잖아요. 답도 없잖아요. 답을 안 해줘요. 저는 진짜 답답하고요. 일단 첫 번째 또 저는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모였던 저희 말고 제작진들의 노고나 제작진들의 노력 이런 거는 아예 생각조차 안 아니 하시고. 그보다 제작진들도 조합원이에요. 예, 맞아요. 제작진들도 조합원이에요. 자기들만 조합원이야. 돈 내는 네. 사람들은 자기들만 조합원이라고 생각해.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국민TV에서 자주 다루고 그 다음에 대한언론이라는 곳에서 자주 다뤘던 노동권
노동권 문제예요. 그렇죠. 네, 노동권 문제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정몽주 사건을 보면서 약간 그 국민TV 조합원들이나 이사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네. 아주 자기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좀 그런 취지에서라도 자기 그 미디어 협동조합의 취지랑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막 뭐 사람들 뭐 거꾸로 매달아서 불태우자 화형시키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네.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우리는 그 정도 되는 언론이라는 품위를 한번 보여주죠.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 할 거잖아요. 네. 네. 이거 한마디로 우리 진영 논리는 이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잖아요. 네. 고인물은 썩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우리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네. 그 고인물 썩는다는 거 좀 네. 인정합시다. 그러니까요. 그럽시다. 저희가 고인물을 퍼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다 물 한 바가지 한번 부어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었다 물방울 몇 개 튀지도 않았어요 그거. 그러면 언제 또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또 국민TV 쪽에 호소하면서 네. 끝나게 돼 있군요. 네. 자, 오늘 진영 논리 특집으로 제 4회 까고 있네 4회 방송을 이렇게 또 라이브로 찾아뵀습니다.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신나게 떠들었는데요. 저희도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잘못된 말은 하지 않았나? 이런 거 저희도 좀 또 따져보면서 또 생각도 하겠죠. 어쨌든 저희가 비판받을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해주세요. 다만 방송을 자르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방송은 까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까고 있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